예,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원래 제가 이 15분 토크감을 시작하게 된 주된 동기가 우리나라 재판의 여러 가지 결과가 좀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런가에 대한 궁금점 때문에 시작한 일이고, 처음에 소개한 책이 배심원제와 이러한 판결 형량, 그런 책이었는데, 오늘 소개는 유명하신 분이지요. 김영란법을 또 이렇게 지시하시고 관찰시킨 그분이 판결과 정의,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 사회를 보다. 아주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게요. 도서관 가보면 여기 법률가들이 쓴 책이 있는데 그냥 자기 주장만 있는 책들만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심한 가부장 내지는 남성 우월주의, 아주 그냥 꼴통 보수라고 하죠. 그런 책을 낸 분, 책을 볼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는데, 이분은 강의도 하시네요. 로스쿨에서 강의를 하면서 본인이 고민한 바를 책으로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많이 인용되는 두 외국 저자가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너, 법관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그 다음에 알렌 쉬피오, 법률적 인간의 출현. 그래서 말하는 미국 사람이 하는 프랑스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중간중간에 인용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 재판은 AI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김홍란 대법관님은 AI가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법률을 적용인데, 법률 자체가 모호하고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그 법률로다가 인공지능화해서 판결하는 거는 우리 인권과 시대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법관들이 그런 점에서 노력해야 된다. 결국 법에 대한 여러 가지 헤게모니는 법률가들이 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다 결론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내고 계신데,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볼 적에는 배심원제 도입이 법률가적 사고로 하는 사람과 일반인의 상식이 상충할 경우에는 일반인의 다수결 내지는 높은 다수결이죠. 12명에서 10명 찬성해야 유죄를 내리는 배심제. 그런 점에서 배심원제 도입이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9가지의 사례를 얘기하는데, 이걸 제가 다 15분 안에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운 얘기고, 제가 이 중에서 제일 감명 깊게,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강원대도 사건과 키코 사건을 두 개 등치시켜서 비교한 겁니다. 강원랜드에 도박한 사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몇 가지 법률적인 장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러한 도박한 사람들의 전적인 책임으로다가 판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베팅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정 정도 가족들이 제시하면은 입장을 못하게 하는데, 그것을 편법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배팅 금액도 1,000만 원 제한을 뒀는데, 다른 직원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 6천만 원 베팅한 것을 그냥 불법이 아닌 그것도 그냥
개인의 책임이다. 라는 것과 키코 사건. 키코 사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코 사건에 여러 가지 장치를 보면 그 금융가들이 짜놓은 장치가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빼버리고 유리한 것은 그대로 두고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다 그 예측하지 못한 환율 상승이 왔을 적에 어마어마한 배상액을 몰아붙여서 이득을 취했는데 결국은 개인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키코의 그러한 보험도 거의 도박과 비슷한 시스템이고 강원랜드도 도박과 비슷한 시스템인데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전혀 도시하고 법률가는 그냥 개인의 책임으로 다 판결해버리는. 그래서 소수의견 김영란 법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법을 자유방임은 정말 나가 자본주의 초기 때 그 자유방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근로기준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동에 대한 것을 그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제동을 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은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과거사 청산입니다. 과거사 청산에서 이런 배상액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또 그 말이 안 되게 해석하고 또 하나는 배상 신청하는 것을 통상 3년 정도 그 유예기한을 두는데 그것을 그냥 그 6개월이라는 그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상을 받지 못하고 또는 배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을 토해내게 하는 그러한 논리를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그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중적인 파산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내용에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 관련 자료를 설명란에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링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관들이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리처드 포스너 법관은 아무리 본인이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치적인 인간이고 표현하기를 소심한 정치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치적인 사고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법 철학이 다르더라도 정치적인 성향이 같은 사람은 같은 판결을 동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처드 포스너에 대한 그 인간의 탐구, 법률가의 탐구, 그리고 판사들이 피할 수 없는 정치적 판단. 우리가 뭐 PD 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이거를 보통 뭐 유죄를 받았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사적인 면에서는 다 무죄를 받았고 민사적인 면에서 9가지 항목 중에서 3개 항목을 배상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판결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PD 사건 뭐 가짜 해가지고 유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또 이러한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판단, 특히나 삼성 X파일 같은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노회찬 씨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판결도 정말 정치적인 판결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뭐 가부장 시대의 변화라든가 성인지 감수성, 그 다음에 사적 단체에서 적용되는 헌법의 범위. 보통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적 단체에 적용되는 헌법의 범위를 지금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김영란 대법관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 여기서 또 이 책을 통해서 또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네요. 뭐 정원섭 사건 재심을 이겼는데
보상을 받을 길이 그 양승태 때문에 막힌 일.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거 다시 재심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다는 거, 무슨 법적 안전성, 법률적 안전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이런 책을 내주시는 김영란 대법관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그 법률적인 사고가 이런 리처드 포스너나 알랭 쉬페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책이 인용되어 있는데 귀에 닿는 대로 한번 저런 책도 한번 읽어보고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포스너가 쓴 글, 대법관이 사법자재의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정치인이다. 그러나 소심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 권위주의 군사정권 시절에는 사법부가 정치화되지 않은 이유는 아예 그냥 권위주의 정부 때문에는 사법부가 허수아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디 정치적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이제는 이러한 글을 보면은 그 당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것인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는 정치를 사법부로 끌고 들어올 이유도 없었고 서로 끌고 들어온들 사법부가 어떤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웠던 역설적인 것이다. 반정부 사범을 처벌하기 위한 형식적인 법적용 정찰을 거치도록 사법부에게 강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정말 하여간 김영란 대법관님의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법의 정치화 문제는 결국 1987년 이후 체제 이후 특히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건에서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비로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는 특히나 우리 노회찬 삼성 파일, X파일 요거에 대한 전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에는 이 법 이론의 적용이 AI가 하기 힘든 것을 설명합니다. 뭐냐면 법규주의 이론인데 법을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법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호한 법률과 그보다도 모호한 헌법 규정이 많고 법률에 흠이 있거나 불일치한 경우도 많으며 공공연히 재량권을 행사해야 할 영역도 많고 시대에 맞지 않거나 상호 충돌하는 선례도 많다. 이 법규주의를 적용하는 여러 가지 그냥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대 정신과 인권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다 발전하고 다시 이거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 제일 가슴 아픈 일인데 이거는 어떤 계약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술을 압도하고 기술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볼 적에는 이것은 결국은 손해가 났을 적에 보상하면 된다라는 기준으로 다 접근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가 큰 피해를 당하더라도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제일 큰 피해자는 가장 취약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우리나라의 판결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란 대법관님의 판결과 정의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